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1번에 이제 어법상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틀린 걸 찾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어법상 옳은 것인데,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 때, 문법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어떻게 한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문장, 예를 들어 1번에 1번 문장 읽으면, 이 문장이 지금 어떤 문법상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어떻게 한다?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하는 게 1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적용이란 걸 해야 돼요. 적용. 그죠? 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1번하고 2번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간극이 발생해요. 갭이 발생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파악할 때 이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나 어떻게 한다? 중요 표현이 있어요. 중요 표현. 중요 표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에서 중요 표현이 누가 있어요? 1번에 중요 표현 누가 있어요? 1번에. 자, 1번의 중요 표현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let이란 게 있어요. let 보이세요? 자, 우리가 볼게요. 요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문제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개념을 설명하면 늦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할 거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let이죠, let. 그 다음에 make, have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역동사라는 말을 써요. 사역동사.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죠. 예. 사역동사는 말씀인데, 이 사역동사가 사역이란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역동사는 강제성이 굉장히 강한 동사를 무슨 동사로 한다고? 사역동사로 한다고. 알겠죠? 영어에 동사가 27만 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27만 개 중에 강제성이 가장 강한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왜? 이러고 둘이 본 거예요. 신기해서? 신기하지 마. 자, 볼게요. 강제성이 굉장히 강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강제동사란 말을 씁니다. 무슨 동사를 쓴다고? 강제동사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이게 수 1, 2, 3인데요. 동사 27만 개 중에 강제성이 너무 강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let은 언제 쓰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실제로, 아기들하고 워터파크를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비수기 때 한 5월 달에 간 적이 있어요. 가니까, 실외는 아직 오픈 안 했잖아요. 보통 실내를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내를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익스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트랙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통 워터파크 올라가려면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걸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서 딱 갔어요. 올라갔는데 진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보통은 이제 4명이 같이 타야지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랑 딱 올라가니까 외국인 아저씨 한 명이랑 딱 보니까 혼혈인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한국인 같아요. 그죠? 두 사람이 있고, 저 4개짜리 내려간 걸 타고 싶은데 인원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한다? 4명이 딱 맞고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 둘 타고 아이들 이렇게 탄 거예요. 그죠?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거기서 약간 흥분한 거예요. 재밌잖아. 막 맨날 강의 막 하다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로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Let's go 이런 말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빠가 영어생인데 옆에 우리 딸이 그때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거야. 3학년인데 아빠 영어 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Let's go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앞에 있던 아저씨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려오면서도 갑자기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씨발 뭐지? 내가 속으로 했어요. 그죠? 보통 리액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딱 갔는데 내려왔죠.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딸 한 번 더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명이 딱 타는데
갑자기 이제 아까 똑같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아저씨가, 외국인 아저씨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Are you ready? 이게 맞죠. 씨가 내가 그때 쪽팔려가지고. 뭐라고? Are you ready? 이게 맞죠. 이 R 쓰는 이유는 이게 형용사하고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Do you가 아니에요. do you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맞죠. 이게 왜 맞아요? let's를 초면에 쓰면 돼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내가 여기 한 50명이 있어요. 내가 let's go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50명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뭐예요? 내가 리더예요. 알겠어요? 근데 나 저 사람하고 초면에 만났잖아요. 초면이잖아요. 만난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let's go 이러면 어떻게 하나?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Are you ready? 라고 말한 거죠. 모르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내가 흥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야, 모르지 않고 내가 흥분해서, 야, let's go라고 했어. 라고 주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솔직히 좀 너무 부끄러웠어요. 맞습니다. 초면에 없습니다. 왜? 강제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let'라면 한국 사람처럼 let이란 말을 굉장히 잘 쓰려고 해요.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왜? 내가 리더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개의 동사가 강제성이 굉장히,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강제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다. 굉장히 강제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잖아요. 원래 목적격 보호가 원래는 to,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의 동사, 동작을 설명하는 기본 꼴이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자, 목적격 보호가 목적을 뭘 설명할 때 동작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작을 설명한다고. 동작을 설명할 때 이렇게 당연히 어떻게 한다? 동작을 설명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의 다음에 to, 동사의 다음에 동사 pp를 쓰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왜 쓰냐면 얘가 동사잖아요. 얘가 문장 전체의 동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또 어떻게 한다? to를 안 쓰면 ing나 pp를 안 쓰면 동사가 헷갈리잖아.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동사를 써주는 거. 그러니까 동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표시해주게 써주는 거. 이게 준동사의 생성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근데 이 중에 못 쓰는 게 있어요. 자, 저 사역동사라는 게 뭐라고? 굉장히 어떻게 한다? 강제성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의 투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조동사 will의 느낌을 가져요. 조동사 will이라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뭐뭐 할 것이다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뭐뭐 할 것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마지막 어떻게 한다? 의지. 그걸 뭐라고요? 유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유언장을 뭐라고 해요? 더 will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의지도 나타내요. 그리고 뭐 나타낸다? 미래도 나타낸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저 렘레크레버는 어떻게 한다? 이 주어가 이 동사를 이용해서 목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이 의지라 이걸 어떻게 한다? 강제적으로 뺏어버리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뭘 쓰면 안 돼요? 네, 투부정사에 to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ing 쓴다는 건 뭐예요? 이 목적어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주어가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주어가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죠. 애초에 누구 의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ing는 능동이니까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과 pp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지나가지 말고 하나 더 볼게요. 자매품이 있어, 자매품. 자매품이 누구냐면 see, 자매품이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see, hear, watch, notice. 발음은 notice가 아니고 notice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자, 이건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소위. 지각동사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 한자어팩인데 지각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지각이란 건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예요. 뭐라고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라고. 자, 우리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건 과거에 보고, 듣고,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죠? 현재 보고, 안 느껴요? 현재 보고, 듣고, 느끼죠? 근데 여러분은 미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는 보고, 듣고, 느끼면 충격이에요. 없어요. 알겠죠? 그럼 해볼게요. 목적어 다음에 어떻게 한다?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ing, 동사의 pp형이 뭐다고?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기본 꼴이라고. 자, 그런데 저 동사들이 무슨 동사라고?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뭐야?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인데 내가 과거 현재를 보고 듣고 느끼지만 미래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투부정사의 to가 뭐라고? 미래라고. 그랬습니까? will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 ing pp만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게 직역동사, 형용동사 원리죠. 그럼 여기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면 뭐가 있어도 있구나. 이렇게 시작하면 뭐가 있어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 let 나왔죠. 맞습니까? 딱 보자마자, 선생님 보세요. let 딱, 나왔네.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과 pp가 나오는구나. 괜찮아? 목적어 어디까지인 거예요? opportunities까지가 목적어죠. 자, 그러면 never 썼다. never. 자, 쭉 가서 never 썼어요. 그 never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요? to 동사원형 쓰면 안 되니까 to sleep 돼야 안 돼요. to sleep 안 되죠. sleeps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 자리가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s가 빠져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요거 쭉 필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7, 8월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링크 걸어줄 거예요. 똑같이 걸어요. 여러분 인강 보듯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she gave up on 나왔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죠. 자, 일단은 give up이잖아요. give up 자체는 여기까지는 포기하다예요. 그죠? 근데 give up on까지 씁니다. 포기가 계속되는 거죠. on이 전치사잖아요, 여러분. 전치사니까 누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오거나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이는데 동명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persuading으로 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persuade는 또 어떻게 써야 돼요? persuade는 뒤로 어떻게 한다? 목적어 다음에 뒤로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누구 쓴 거예요? try to lose 쓴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것도 요거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리고 기부업 있죠, 이거 기부업. 이 기부업에 동요가 있습니다, 동요. 포기하다잖아요, 그죠? 이 포기하다 동요 이 정도는 아시지 않겠어요? 고등학교 수준에 가면 나오거든요, 어벤다. 그 다음에 forgo. 좀 많이 어렵게 가면 wave. 만약에 이제 폴고는 고3 정도, 웨이브는 경찰대학교 정도, 상군사관학교, 육사에서 공사 있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렐링키쉬 에브니게이트.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수준에서. 그냥 전부 다 뭐예요? 포기하다입니다. 포기하다. 보통 그만두다 포기하다입니다. 그만두다 포기하다. 됐나요? 정리 다 됐으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게 많아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정답이 뭐다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 한 문항 한 문항 통해서 개념을 다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3번은 키워드가 뭐죠?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3번 키워드. 3번 키워드는 이거죠. 나돈니 보이세요? 밑줄 치세요. 나돈니. 그죠? 나돈니 나왔으니까 뭐 생각해야 돼요? 자, 볼게요. 일단 나돈니 나오면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not only, 그죠? A, but also B죠. 기본적으로 A와 B는 서로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인데, 그러니까 A, B가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죠? 같은 거고, 부정 아니고 긍정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 not only 자리에 onl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simple. 그 다음에 just, merely. 이런 표현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also가 생각 가능합니다. 드물게는 but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한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A, B가 서로 똑같아야 됐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주어 동사죠. 여기도 주어 동사긴 한데, 여기는 동사주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 조심. 그죠? 두 번째, 여기가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여기도 뭐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당연히 여기가 투부정사나 ing면, 똑같이 투부정사가 어떻게 된다? ing가 들어오죠. 이때 to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ing의 생략이 안 되죠, 이거. 자, 근데, 이 전체가 만약에 주어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 전체가 무슨 자리로 들어가면? 주어 자리로 들어가면, 이 B의 수에 따라서 동사수 위치입니다. B에 따라서. B에 따라서 수일치.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나돈이 딱 보자마자 저렇게 어떻게 한다? 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절대 안 틀린다? 절대로 틀릴 수 없죠. 네. 못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3번 틀렸죠? 앞에가 ing, reading이면 뒤에 어떻게 한다? writing으로 쓰던가. 그죠? 아니면 앞에를 어떻게 한다? to write를 살리고 싶으면 앞에 to read로 쓰던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중에. 하나는 ing, 하나는 to 잘못 썼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볼게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자, 우리가 make예요, make. 자, 한번 보세요. make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4개입니다, 4개. 자, make는, 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하고 pp. 그죠? 아까 봤던 사역동사. 그 다음에 만약에 제기대명사면 pp.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가목적어 is을 쓰고, 목적격 보호 쓰고, to 플러스 목적격. 그리고 to 동사 원형 대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make는 누구랑 안 치냐? 일단 ing랑 안 친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worry 돼요, 안 돼요? worryin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worry. 사회권, 동사 원형. 알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대신 수학은 단계별로 고등학교까지 공식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메이크 하나, 둘, 셋, 네 개 라인 썼죠? 요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씁니다. 이게 답니다. 메이크 이상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저랑 딴 거 안 하면 된다. 단어가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단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5번은 뭐가 키워드가 될까요?
the pictures people, 사람들인데요. 일단은 5번 같은 경우는 올바른 문장이긴 한데 일단 5번의 문장 구조에서 중요한 거 제가 알려줄게요. 첫 번째, 정답부터 바로 갑시다. provide입니다. 누가 있다고 여러분? provide입니다. provide. 일단 provide 정리하세요. provide 밑줄 치세요. 자, provide 밑줄 치시고, 자, provide 쓸게요. 우리가 provide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나오잖아요. 목적어.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전치사가 달라져요. 자, 목적어로 사람이 나오면 전치사 누가 나오냐? with, with. 그 다음에 목적어가 만약에 사물이 나오잖아요. to나 who가 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죠?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오번 같은 거 해석 참 잘해줄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게요. 여러분, 생략된 접속사 찾기. 학교에서 영어쌤이 야 여기 생략돼 있지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찾아요? 찾는 거 엄청 간단해요. 기본 거 이거 아세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그럼 생략된 접사가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필요한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이 두 가지가 뭐가 되어 있냐면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알겠죠? 이거 두 개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하고 위치가 생략이 가능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 불가합니다. that은 생략 불가. 얘네 둘은 생략 가능. 생략 가능.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거 생략 하나 아니냐로 시험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생략된 접속사 찾기라고 했어요. 찾는 방법 알려줄게. 잘 봐. 핵심은 이거예요.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왔는데,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왔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개꿀. 그건 뭐라고? 두 개 중 생략이라고. 목관대의 생략이거나 관계부사의 생략이라고. 원래는 문장은, 자, 보세요. 원래는 명사 두 개 나란히 오면 해석이 되거든요. She gave me book. 해석이 되죠. 왜? 지금 명사 두 개 나란히 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생략된 지점이 있다, 없다? 접속사의 생략이 없다고. 근데 명사 두 개 나란히 왔는데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가, 요 명사가 만약에 장소, 방법, 이유, 시간이 X 아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장방시, 장소, 방법, 이유, 시간의 명사가 아니다. 됐습니까? 아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각되어 있다고? 여기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누가 생각하면 whom 또는 앞에가 사람이면 whom이고 사물이면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내가 설명하는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왜? 이거 쉽게 설명해 주잖아 지금. 근데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 방법, 이유, 시간의 명사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여러분?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계부사 어떻게 한다? when, where, why, how 중에가 뭐였다? 생략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어떻게 한다? 뒤에가 불완전합니다.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되니까 뒤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부사니까 모든 문장에 다 성립되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모든 문장에 다 성문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완벽한 문장. 자,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The picture. 자, 우리 예문 보세요. 예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The picture. 그림이잖아요. 괜찮아요? 이거 자연스럽게 해석이 안 되는 걸 즐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 그림 사람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 안 되죠. 개꿀. 알겠습니까? 해석 안 됩니다. 개꿀우스. 해석 X.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뭐예요? 장소, 방법, 이유, 시간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죠. 그럼 뭐예요? 그죠? 그 위중에 얘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그럼 누구 생각된 거예요? 위치가 생각된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겁니다. 자, 그럼 잘 봐. 또 하나 더 할게요. 또 하나 개념 하나 더 추가할게. 여러분, 동사, 이렇게 할게. 개념 하나 추가. 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예요. 명사, 명사고, 명사절이에요. 명사 다음에는 무조건 무슨 절? 형용사, 생긴 게 뭐든 간에 형용사 구, 형용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so나 search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쭉 가서 컴마가 왔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둘 다 부사절. 부사절이네. 자,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대수 썼어요. 명사죠. 여기다가 대수 썼어요. 뭐가요? 형용사죠. 여기다가 대수 썼어요. 뭐가요? 부사라고.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여기 지금 위치 썼잖아. 그지? 근데 이 위치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명사 앞에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절이에요? 명사 앞에 있어요. 자, 명사 앞에 있어요. 무슨 절? 형용사절. 그렇죠. 여기 자체가 뭐라고? 형용사절이라고. 그럼 형용사절은 조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명사, 명사고, 명사절만 조역하죠. 그럼 여기서 봐봐. people부터 people provide us with. 봐. with의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어. 괜찮아? 그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인.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people부터 어디까지? with까지. 자, 정확하게 with에 뭐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없죠? 여기까지가 무슨 절? 형용사절. 맞습니까?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The picture. 동사는 누구예요? with 뒤에는 is인 거 보이세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우리에게 준 그림을 is added to. 기사에 추가했다. 괜찮아요? is added to. 추가했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정리하세요. 그럼 다 했니? 이렇게 다 했어?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자,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큰 사이즈를 주문하지 마세요. 알겠죠? 라는 것이죠. 일단은 세로로 보세요. when, you eat 다 괜찮죠? 어디까지 괜찮은가? when you eat fast food까지 괜찮죠? 맞습니까? 이게 올바르게 옮긴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don't order large portion을 어떻게 한다? 주문하지 마세요. For the sake of는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죠. 명령문에 대한 누가 의무에 대한 will 있습니다. 다시 부정명령문에 대한 누가 의무명사 되나? will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명령문은요,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don't
be quiet. 이거 조용하지 마. 웃기긴 한데. be quiet. 그죠? 조용히 하지 마. 떠들어. 이런 말이잖아. 떠들어도 돼.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will로 받아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이요? 3번인 거 보이세요? 3번? 3번.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단어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바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 테스트 한번 할게요.